여기는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됐던 당시 인디아의 항구 도시 콜카타입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1975년 2월 6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58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400여 명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모여온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는 이름 있는 세계 탁구 강자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 선수단은 송길천 단장과 김병건 부단장, 강릉화, 김희진 감독들과 함께 박용순, 조용호 동무들 그리고 제가 참가했습니다. 우리가 콜카타에 도착한 열흘이 된 2월 12일 그때가 남녀 단식 경기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박용순 동무는 경기에서 기어이 1등을 쟁취하겠다고 결의에 나섰습니다. 그때 박용순 동무의 그 당돌하고 그 결연한 모습에 단장 송길천도 김희진 감독도 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이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박용순 동무가 처음 참가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3등권에 들기만 해도 첫 수학치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1등을 하고야 말겠다는 그의 토론을 듣고 보니 놀랍기도 하고 그의 자신만만한 배짱에 고무되어 우리 감독들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탁구계에서 세계 패권을 지기 위해 이어가기 노력하여온 그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28체육단에 갓 입대한 박용순 선수는 선수 생활 첫 시작부터 정신적으로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용순 동무가 28체육단에 같이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탁구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탁구장에 돌아보는데 밤늦게 어디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근소근 계속 소리가 나서 야 이거 무슨 소리나 생각해서 불을 해놓고 봤습니다. 누구도 없는데 무슨 소리나 생각해서 탁구반 밑에 보니까 탁구반 밑에 앉아서 열성적으로 눈 감고 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이렇게 늦게 뭐라니 하니까 내일 기술 상황하는 거 잘 답변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착한지 길에서 야 들어가서 자자. 밤도 늦었는데 그래서 데려가서 들어가서 잔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용순 동무는 정열이 있고 얼마나 약한 처녀였는지 모릅니다. 박용순 선수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에 제시하신 일당백구호. 이것은 28체육단 선수들도 들고 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라고 정치부장 동지가 오늘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제부터 나의 족수는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100명의 최우수 탁구 선수들이다. 이들을 꺾자면 말 그대로 공격에서도 일당백, 방어에서도 일당백의 탁구 실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박용순 선수의 훈련과 생활에는 이런 정신이 관통됐고 바로 이런 정신으로 그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까지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를 앞두고 인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 출판물들과 통신들은 저만큼 이번 대회 선수권 보유자로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탁구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의 예평들을 실었습니다. 패권이 아시아인가 유럽인가 공격수인가 방어수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제 나름의 논거를 들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우승 후보자로 지목되고 있는 선수들 중에는 제3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한 중국 선수, 오래전부터 특이한 기술을 발휘하여 아시아 선수권 보유자로 이름 있는 일본 선수, 그리고 유럽 선수권 보유자들인 마자루, 로마니아 등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세계적인 강자들이 저마다 자기 기술을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승 후보자들을 타승할 선수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박용순 선수에 대해서는 별로 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2월 13일 박영순 선수는 드디어 세계 탁구 패권자를 선정하는 여자 단식 경기에 나섰습니다. 첫 경기는 불과 한 달 전에 진행된 영연방 14개국 탁구 경기에서 1등한 유럽 탁구계의 최강자 24살의 하마수리 선수와의 대전이었습니다. 박영순 동무의 키보다 훨씬 더 크고 몸집도 큰 영국 선수는 이 굉장한 힘으로 강한 쳐넣기와 이 강타로 상대를 지시시키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순 선수는 첫 시작부터 걸어치기를 배합한 연속 강타로 영국 선수의 비대한 힘을 쇳소리나게 무너뜨리고 3대2로 이겨 영국 선수단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탁구의 모국이라고 일컫는 영국의 최우수 선수가 동방조선의 나어린 신진 선수에게 패했다는 소식에 접한 온 영국 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안개의 나라 영국에 오늘은 슬픔의 안개가 밀려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2월 14일 오전 박영순 선수는 프랑스의 브리기테 디리에 선수와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프랑스 선수는 국내 선수권 보유자이며 유럽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복식 경기에서 1등한 바도 있는 21살의 가마잡기 왼손 방어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제3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에서 1등을 한 중국의 손꼽히는 탁구 강자 홍란 선수의 맹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5회전에서 22대 20으로 이김으로써 단연 우승 후보자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첫 경기 전과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프랑스 선수는 영국 선수를 이긴 애월인 조선 선수를 다승함으로써 유럽인의 명예를 자기가 회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경기장에 출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한 프랑스 기자가 박영순 선수에게 노골적으로 심리전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브리기테 디리에가 전번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를 꺾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박영순 선수는 당신네 프랑스 선수의 승리를 축하한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홍란이가 아니다. 라고 외운해강의 웃음으로 응대했습니다. 이 유순하고도 어여쁜 웃음이 오히려 프랑스 선수의 마음에 공포의 우레를 몰아왔습니다. 승리는 전투 전에 마련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기 전에 벌써 심리적 주도권을 확고히 쥔 박영순 선수는 경기의 1회전에서는 21대 14, 2회전에서는 21대 10, 3회전에서는 21대 13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프랑스 선수에게 대참패를 안겼습니다. 이때부터 콜카타에 모여온 세계 탁구 강자들은 박영순 선수를 두려움과 공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선수를 이긴 그날 오후 박영순 선수는 유럽 탁구 선수권을 보유한 공격수인 마자르의 로탈리르 헤니에테 선수와 경기를 했습니다. 마자르 선수는 이미 중국과 이전 소련이 우수한 선수들과 대전하여 이긴 바 있는 만만치 않은 강적이었습니다. 그는 방어수가 아니라 공격수로서 자아고르치기가 특징적인 선수였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 걸어치기 공격수가 자기와 어딘가 모르게 경기 방식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타산하고 그의 약점을 파악하는 한편 그를 심리적으로 자만하게 만들기 위해 1회전에서는 21대 23으로 2회전에서는 17대 21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경기가 이쯤 되고 보니 마자르 감독은 희쭉 웃으면서 옆탁으로 가버렸고 마자르 선수는 자만하여 다른 특이한 전술 방안이 없이 3회전 경기에 나왔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상대의 이런 심리 상태를 단단히 틀어잡고 번개 같은 공격으로 3회전은 21대 17, 4회전은 21대 1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기고 총 점수에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총 점수가 2대 2였지만 마자르 선수는 갈수록 점점 더 강한 공세적인 폭풍을 몰아오는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박영순 선수는 5회전 경기에서 21대 16으로 마자루 선수를 보기 좋게 꺾고 준중결승 경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놓고 많은 탁구 전문가들은 조선의 신진 여자 공격수의 출현이 이제 세계의 탁구 강자들 앞에 어떤 무서운 풍랑을 몰아올지 알 수 없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박영순 선수의 강타는 너무도 강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영순 선수는 우리 당의 관심 속에 강력한 타격력과 모적의 방어력을 소유해 왔습니다. 당시 28체육단 당 조직에서는 박영순 선수에게 있는 재능의 싹을 발견하시고 그를 잘 키울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박시가 능숙한 탁구 감독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황건동 감독을 비롯한 한다하는 남자 공격수와 방어수들을 박영순 선수에게 붙여주어 그로 하여금 남성들의 완력적이고 공격적인 타법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적인 타법을 완성하자면 육체와 정신을 말 그대로 무쇠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시기 박영순 선수가 쓴 선수 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그가 자기의 특기인 강한 걸어치기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8월 6일 아침 운동 4km 달리기, 철봉 현수 10번, 구간 운동 30번, 낮 운동, 걸어치기 1000번, 줄 넘기 1000번, 쳐넣기 1000번. 용순동무하고 훈련할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방어수였습니다. 길에서 용순동무하고 개별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누가 넘기는가 하는 이런 훈련도 많이 했는데 훈련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용순동무 자기절로 자기가 볼을 받기 위해서 타구장 뒤에까지 떼갔다 와서는 또 다시 치고는 또 한 번만 또 다시 또 냉기고는 또 떼갔다 오고 너무도 힘들어서 야 그만하자마 이래도 한 번만 더 하자요. 이렇게 직심스럽고 이야기한 처녀였습니다. 용순동무는 국가종합체육단에 올라와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하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전역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 빨래를 하였는데 훈련복을 손으로 빠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그것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서 발로 밟아 빠는 것이었습니다. 옷이 마른 다음에 보니까 훈련복이 꽉 가다는데 그는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털어가지고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그의 몸에서는 항상 땀니가 없어질 줄 몰랐습니다. 준중 결승 경기가 진행되는 날 에타지 체육관은 그 어느 날보다 더 많은 관람자들로 천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준중 결승 경기부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8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대결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영순 선수는 남조선의 정현숙 선수와 대전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숙, 당시 그의 나이는 24살. 제3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1등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넣은 경험 있는 선수.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예선 경기에서도 공격수라는 공격수는 다 물리친 것으로 하여 여자 단식 우승 후보자로 출판 보도기가 지목하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준중결승 경기는 하루 휴식하고 진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은 하루 휴식을 하면서 남선 선수와의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 가지고 전술 토론을 거듭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토론된 것이 남선 선수가 왼쪽 방어가 강하기 때문에 왼쪽 방어를 피해 오른쪽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장점인 왼쪽 구역에 두세 장 공격을 들이대어 처리 방어를 허물들어 버리고 피력에 빠지게 하는 동시에 약한 오른쪽 구역을 부리번전하게 때려 주동을 장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운명적인 준중결승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두 선수가 다 우승 후보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준중결승 경기는 결승 경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주선 선수는 박영순 선수를 심리적으로 압도해 버리는 듯 두 손을 축혀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순 선수는 자기의 전성인 외유 내강의 웃음을 짓고 남주선 선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심판과도 악수를 나눈 다음 추첨에 따라 자기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남주선 선수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강자다운 힘이 경기 전의 그 모든 행동에서 저력 있게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날 치열한 공방전 끝에 1회전에서는 남주선 선수가 21대 18로 이기고 2회전에서는 21대 19로 박영순 선수가 이겼습니다. 1대 1로 동점된 가운데 계속된 3회전에서는 박영순 선수가 남주선 선수의 필사적인 방어를 완전히 허물지 못하여 20대 22로 아쉽게도 지게 됐고 4회전에서는 다시 반전하여 21대 16으로 박영순 선수가 이기게 됐습니다. 1시간이 퍼구나 넘게 흘러간 경기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5회전을 앞두었습니다. 4회전까지 기간에 박영순 동무는 남선 선수의 강한 왼쪽 방어를 이 반나마 허물기는 해서도 아직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자면은 얼마나 한 공략력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순 동무는 그때 혹시 내가 정윤숙이 왼쪽 방어를 허물지 못할 것을 허물고 있다고 무모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착잡한 고민을 가실 사이 없이 박영순 선수는 세계 탁구 역사의 가장 치열한 경기 중에 하나로 기록된 5회전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남지선의 감독은 박영순 선수가 드러나는 듯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박영순이 왼쪽을 노리니 절대로 tum을 주어선 안 돼. 박영순 선수는 이 소리를 듣고 더욱 긴장해졌습니다. 이런 때 박영순 선수에게 우리 감독은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순 동무, 한 개 회전이 남았다고 긴장해하지 말고 21알이 있다고 배심 있게 생각하면서 경기를 하라고. 이 말을 들은 박영순 선수는 그렇지, 하나를 한 개 회전 맞잡이로 생각하면 21회전이 남아있는 것과 같아. 침착 또 침착하고 배심만나니 경기를 하자 라고 자신을 위안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박영순 선수가 연속 실수하는 바람에 경기 성적은 15대 19로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온 경기장이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고 박영순 선수가 이젠 졌구나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장내에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박영순 선수는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공을 남지선 선수의 왼쪽으로 강타했습니다. 관람자들도 박영순 선수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이 다시 날아와 탁급한 오른쪽 구역 끝머리 가까이에 맞고 튀어났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날쌔게 반응하여 그 공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공은 누구도 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확신하고 준비 없이 서있던 남지선 선수는 자세도 바로 하지 못한 채 들어오는 공을 맥없이 넘겨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져 16대 19. 박영순 선수는 더욱 대담하게 번개 같은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어느덧 경기 성적은 기적적으로 18대 19로 됐습니다. 이제 박영순 선수가 그 기세로 계속 점수를 올릴 수 있겠는지, 만약 올리지 못하면 그것은 더 앞을 기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온 장내가 숨을 죽이고 탁구판을 바라보는 속에 박영순 선수가 강한 걸어치기로 날린 탁구공이 야속하게도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 탁구공과 함께 우리 선수단과 응원자들의 마음은 벼랑 꼭대기에서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18대 20. 경기 성적은 말 그대로 박영순 선수에게 마지막 하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영순 선수가 바라본 남선 선수는 평소의 자세를 잃고 경기를 빨리 끝냈다는 야심으로 마음이 가열되어 오히려 긴장이 팽창돼서 자기의 정신적 중심을 모두 잃고 있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그의 이런 약점을 포착하고 천옥희를 왼쪽 구역으로 유순하게 보냈습니다.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한 남지선 선수는 완전히 흥분된 자세로 대응했습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드생 강타를 들이대는 박영순 선수. 화하고 기쁨의 경랑이 장내에 솟구쳤습니다. 이 환희의 경랑은 박영순 선수의 연속 성공으로 20대 20을 기록했을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남주선 선수는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고 그의 감독은 이미 리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으며 인디아 주주의 남주선 대사는 박영순 선수에게 야비한 말로 인격 모욕까지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영순 선수에게 증오의 힘을 낳게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에서는 21대 21로 또다시 동점을 기록했지만 남주선 선수는 손이 떨려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주선 감독은 소리쳤습니다. 때리지 말고 넘기기만 해. 이것은 방어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더욱 대담한 걸어치기로 최후 승리를 눈앞에 둔 귀중한 한 점을 올려 22대 21로 경기 판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남주선 선수는 이제는 자기에게 최후의 한 알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슬픔과 절망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점차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만 같은 심리에 빠져 박영순 선수가 걸어치기한 공을 겨우 넘겼으나 그것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남주선 선수는 탁구채를 탁구판으로 내던지면서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짓누르며 박영순이 이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함성이 온 체육관을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타지 체육관에 배곡이 들어찬 관람자들은 진짜 탁구 강자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알이 남아있어도 백절불굴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상대를 기어이 타승하고야만 그런 완강한 공격 정신의 소유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박영순 선수를 축하하는 관람자들의 환호의 열기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만 5천의 관중은 무한한 격정으로 승리를 축하했지만 박영순 선수는 자신의 승리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15분 후에는 정신 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과 준비를 갖춘 이존 소련의 페르도만 선수와 준결승 경기를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15분간의 휴식 시간은 2시간 남아 치열한 격전을 벌려온 박영순 동무에게 있어서 본래의 기운을 회복하기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릉하 감독이 경기 조직위원회에 찾아가 30분간만이라도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청이 수락되어 박영순 동무는 30분이라는 휴식 시간에 전술 협의와 휴식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에서 휴식이 아니라 긴장한 두뇌전이 되었고 또 격전 전야에 참호를 차지하는 병사들이 긴장한 전투 준비와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휴식 시간에 관람석에 많은 사람들이 준결승 경기의 운명을 놓고 저만큼 자기 생각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영순 선수가 약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도 힘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2시간 남아 치열한 경기를 치른 그가 저 창사 같은 소련 선수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존 소련의 페르도만, 그의 나이는 24살, 키는 1m 70cm로서 박영순 선수보다 훨씬 더 크고 70kg의 몸무게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마치도 어른과 소녀가 경기를 치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판원들도 녹초가 되다시피 한 박영순 선수에게 동정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박영순 선수는 이제껏 1년의 국제 경기들에서 페르도만과는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소모된 육체적 힘에 대하여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이 박영선 선수에게 무서운 적으로 됐던 것입니다. 준결승 경기에 나선 박영선 선수는 뜻밖에도 1회전에서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10대 21이라는 전례 없는 점수 차이로 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관람석에서는 저것 보라, 조선 선수가 맥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이기겠는가, 소련 선수가 이길 것은 뻔하다고 하면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박영선 선수는 심히 지난 것이 아니라 자만했기 때문에 졌던 것입니다. 자만감에 빠진 박영선 선수의 이런 심리 상태를 포착한 강농화, 김희진 감독들이 말했습니다. 영순동무, 이 경기의 승패가 동무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승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동무에겐 자만할 권리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조국의 존엄과 온 나라 인민의 기대 앞에선 0.001%의 사상적 해이도 허용돼선 절대로 안 된단 말이오. 박영선 선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 회류도만은 어젯날의 회류도만이 결코 아니다. 나에겐 육체적 힘의 소모보다도 사상적 해이가 분명히 왔다. 이것을 불사르자. 이렇게 생각한 박영선 선수는 격동 상태로 자기의 심리를 유지하면서 경기의 순간마다 폭탄처럼 자기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나갔습니다. 2회전 경기는 21대 11로 박영선 선수가 쉐르드만을 압도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기술과 인내력, 영감성과 투지에 조국의 존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비상한 자각으로 청춘의 심장을 불태우면서 싸워온 박영선 선수는 드디어 마지막 5회전에서 21대 11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1975년 2월 16일 오전, 드디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결승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66명의 선수들로 시작되어 24개 조의 탁구판으로 가득 찼던 이 에타지 체육관에 이제는 단 하나의 탁구판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승 경기는 처음으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19살 나어린 박영순 선수와 제7차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등을 했고 제3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3등을 한 전적이 있는 중국의 장립 선수와의 대결전이었습니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노련한 강자와 세계의 눈에 이제 갓 비키기 시작한 신진 선수와의 대결은 흥미있으면서도 도무지 경기 결과를 놓고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영선 선수는 탁구공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상대 선수인 중국의 장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탁구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탁구 강자를 키워낸 나라에서 첫 손가락에 꼽는 선수. 그도 박영선 선수와 같은 왼손 끼워잡기 공격수였습니다. 단연간의 크고 작은 실전에서 단련되고 완성된 기술을 소유한 장립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중앙 앞에서도 자신만만하게 공격해왔습니다. 밀어치기, 깎아치기, 좌우 결합 강타. 어느 것 하나 그에게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박영선 선수는 공격과 방어가 견고한 장립의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으나 첫 회전에서는 24대 26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선수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2회전에 들어간 박영선 선수는 자기의 특기인 측상 회전 쳐넣기와 강한 걸어치기로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공격 대 공격으로 두 선수의 힘은 치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선수의 공격이 더 우세할 것인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연속 날아드는 공 앞에서 중국 선수가 잠시 툭춤하는 것을 포착한 박영선 선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강타를 들이댔습니다. 중국 선수가 방어에 급급하며 겨우 따라왔으나 경기 성적은 이미 박영선 선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결국 2회전 경기는 21대 12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박영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3회전에서부터 박영순 선수는 완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수는 속공전과 밀어치기로 득점을 올리려 했으나 박영순 선수의 강한 걸어치기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경기담이나 심리적 준비에서 그는 이미 박영순 선수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3회전은 21대 14로 박영순 선수가 또다시 이겼습니다. 예타지 체육관에 모였던 인디아 탁구 애호가들도 박영순 선수의 높은 기술에 매혹되어 그를 있는 힘껏 응원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자신만만한 기세로 4회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장립 선수는 벌써 기가 죽은 듯한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순 선수의 각이한 송구점을 노린 걸어치기와 바로치기 강타를 그는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수는 점점 소극적인 방어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최후의 결승전은 두 선수가 다 자기의 정신육체적 기술의 한계를 넘어야만 하는 경기. 다시 말하여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폭발시키고 자기를 능가해야만 하는 피의 결전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겨오며 약하게 싸워온 박영순 선수의 얼굴의 성격과 폭탄 같은 기질 앞에 중국의 장립 선수의 심과 정신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순 선수가 강한 걸어치기로 마지막 한 점을 올리자 온 장내가 폭풍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21대 15로 결승 경기가 결성되었습니다. 결승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한 박영순 선수에게 많은 기자 촬영가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왔습니다. 그때 박영순 선수는 인디아의 PTI 통신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으로 어머니 저국의 첫 세계 탁구 선수권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탁구연맹 위원장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1등의 시상대에 오른 박영순 선수에게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승컵을 수여하고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박영순 선수의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바라던 세계 선수권 보유였던가. 치열한 격전의 경기를 치를 때에는 오직 1등을 향하여 놀라운 정신력을 폭발해왔건만 1등의 시상대에 올라서는 차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승컵에는 역대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의 우승자들과 함께 조선의 박영순 선수의 이름도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치 호텔의 연회장에서는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폐막연회가 있었는데 인디아의 한갈리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시상의 관리를 깨뜨리고 최대의 시상품인 왕관과 왕띠를 박영순 선수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는 왕관과 왕띠는 이번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에게 주는 세계 탁구 여왕의 상징이라고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수도 뉴델리에 도착한 박영순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단은 인디아 수상 인디라 간디를 만났습니다. 수상은 박영순 선수를 축하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조선의 세계 탁구 여왕 박영순을 만나 축하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번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높은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조선 탁구 선수단에 계속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나는 김일성 주석 각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친절한 안부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그에게 나의 진심으로 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박영순 선수가 선수단을 대표하여 수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경기 기간에 쓰던 탁구채를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수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세계 선수권 보유자 박영순 선수의 기념품을 자기 나라 박물관에 진열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을 통하여 후회 안 해리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의 온 거리가 잠든 깊은 밤에 해당 부분 일꾼에게 친히 전화를 거시어 박영순 선수가 국제 올림픽 경기도 아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비행장 환영과 연도 환영을 크게 조직해주며 지방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데려다가 만 사람들 앞에서 뜻깊은 상봉을 마련해 줄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조국은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온 박영순 선수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비행장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박영순 선수와 탁구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박영순 선수는 행복의 바다에 잠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임을 받고 비행장으로 달려나온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이 그를 얼싸안아 주었습니다. 이어 저 멀리 고향 삭주에서 상봉할 줄 알았던 부모님들과 최전현의 오빠가 박영순 선수의 눈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울고 박영순 선수 자신도 울었습니다. 10살의 애어린 딸이 학교에서 탁구 훈련을 마치고 캄캄한 밤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올 때 횃불을 축혀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압록강기 쓸개 밤길을 걷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앞으로 9년 후에 위대한 조국의 존엄을 세계에 떨치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딸을 온 나라 인민과 함께 마중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을 체험하게 될 줄 어찌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순간 그들은 조국을 빛내인 자식을 둔 부모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가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 행복은 전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렇듯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박영순 선수를 태운 무게차가 평양 시내에 들어서자 수십리 연도에서 수천 수만의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다시금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박영순 선수가 도착한 날 밤 조국은 자기의 장난 딸을 품에 안고 잠들 줄 몰랐습니다. 승리한 어머니 조국의 감정은 장하고 또 장난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밤을 잇고 있었습니다. 주체 64 1975년 3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영순 선수를 몸소 만나주시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날 체육인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향기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년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꽃다발을 받으시면서 작은 동무인데 세계 탁구 여왕으로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며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닷새어인 3월 1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박영순 선수에게 오보의 성명을 몸 가까이 배우는 최대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면의 햇빛 같은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박영순 선수를 반갑게 맞아주신 오보의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세계 각국에서 온 여자 탁구 선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박영순 선수가 1등을 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경기 진행 정리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셨습니다. 박영순 선수의 보고를 다 들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체육 정책을 높이 받들고 주체 조선의 체육인답게 강리한 혁명 정신과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친히 감사를 주시는 최상의 믿음과 평가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오이 수령님의 높은 치아의 교시를 받은 박영순 선수의 볼로 두 줄기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어깨는 세차게 오르내렸습니다. 마지막 한 알밖에 남지 않았던 그 초긴장의 순간에 결승의 마당에서도 끄떡없던 그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높뛰고 있었습니다. 오이 수령님께서는 자애에 넘치신 미소를 지으시고 자신께서는 왕관은 없어서 씌워주지 못하지만 선물을 하나 주어야겠다고 하시며
박용순 선수의 손목에 선수 은정어린 시계도 채워주시었습니다. 그러시거는 어서 시상식 때처럼 차려보라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하시어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제가 세계 패권을 잡은 때로부터 이제는 10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돌아와 오고의 수령님 만나게 했던 그날의 감격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친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따뜻히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용순 선수에게 이렇듯 한없는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시고 인민체육인 징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 깊이 간직한 박용순 선수는 1976년에 진행된 제3차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체 1위를 하였으며 같은 해 유고슬라비아 국제 공개 탁구 선수권 대회 준준 결승 경기에서 마자르의 수자버를 3대 0으로 준 결승 경기에서 중국의 장덕영을 3대 0으로 결승 경기에서 중국의 갈시네를 3대 0으로 이기고 1등의 영예를 쟁취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용순 선수는 1976년 스칸디나비아 국제 공개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식 1위, 여자 복식 1위를 하여 세계 탁구 여왕의 위상을 다시금 떨쳤습니다. 세계 탁구계는 조선의 장한 딸 박용순 선수 앞에 머리를 더 깊이 숙였고 세계는 선망 어린 눈길로 동방조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국과 인민은 그의 이런 승리에 고무되어 사회주의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켰고 박용순 선수 또한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고 신뢰해주는 온 나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의 심장을 불태우며 국제 경기들마다에서 연속 승리의 계가를 높이 울렸습니다.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폐막된 때로부터 2년 후인 1977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는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의 인민체육인 박용순 선수는 또다시 세계 패권을 쟁취하고 주체 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의 머리 위에 높이 떠올리는 영웅적인 위훈을 세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